세계도 인정한 우리의 유산.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탕에는 남한산성이 국가전란 시 임시 수도로서 산성도시의 역할을 다하고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이라 평가받았기 때문인데, 살아있는 유산. 그 이면에는 산성 내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활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산성 내 사찰 중 개원사와 망월사, 장경사를 통해 만나는 호국불교. 남한산성과 팔도사찰의 저자이자 만해기념관 관장인 전보삼 관장은 남한산성을 이야기할 때 승군제도와 호국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여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성을 쌓고 지켜낸 수많은 승군들이다. 승군은 이제 1623년에 봉은사에 계시던 우리 벽암 각성 스님에게 인조임금께서 부탁을 하셔서 조선팔도 도총섭이라고 하는 그 사령장을 주셨습니다. 벽암 스님께서 남한산성에 들어와 보시니까 기존의 사찰 망월사와 옥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세가 크니까 이 한 1km 정도에다가 절을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7개를 더 이렇게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가 하나씩 사찰을 배당을 받아서요. 각 도별로 일사를 남한산에 두고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영 사찰을 하나 더 가지고 이 남한산성에 9개의 사찰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작은 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남한산성의 호국 승군들은 이 남한산에서 우선 이 성을 쌓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사찰은 이런 산중에 있다 보니까 석축을 쌓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 돌을 쌓는 최고의 기술자들은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옛 산성의 모습을 이렇게 돌을 쌓아내는 것은 전부 다 승려들의 그 기술과 또 그 지혜에서 나온 그런 축성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이 성을 쌓고요, 또 이것을 관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약 한 300년 동안 이 남한산성 도총섭 휘하에서 이 성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들이 190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 산성 승번제가 폐지됨으로써 이런 사찰들의 역할이 감소되었는데, 이 기회에 일제는 이 남한산에 있는 이 사찰들을 전부 다 화약, 무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부 다 폐사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장경사만이 그래도 작은아마 그 명맥을 이어왔다는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산성을 따라 돌다 보면 곳곳에서 사찰을 쉽게 만날 수 있어 혹자는 산성 전체가 도량이라고도 일컫는다. 남한산성 남문 근처에 위치한 개원사. 개원사는 인조 2년에 임진왜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도들을 총지휘했던 본영사찰로서 1624년에 창건됐다. 그 후 한양을 지키는 호국사찰의 중심이었던 개원사. 남한산성의 이 9개의 사찰 중에 7개를 벽암 각성 스님께서 남한산에 오셔서 16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절을 창건을 해 나가는데, 이 개원사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보통의 다른 사찰들은 성을 수축하고
관리하기 성벽과 비교적 가까이 있는데 반해서 이 개원사는 성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마을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의승군, 방범, 변통, 절목을 중심으로 해서 본영 사찰, 그러니까 팔도 승군의 본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주로 벽암 각성 스님께서 여기에 머무르면서 8개의 절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그 곳입니다. 이 개원이라는 뜻은 이제 중국에서 배가 이렇게 왔는데 그 배 속에 보니까 금강경하고 또 이런 큰 녹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릇에 개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 남한산성 개원사에다가 갖다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원사라고 얘기해서 남한산성의 수사찰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1907년 8월 1일 날 다 소실이 되었는데 우리 소녀 스님께서 이 절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서 지금은 아주 사격을 갖춘 그런 사찰로서 남한산성의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때 벽암 스님이 머물렀고 팔도 승군을 진두지휘하던 본영 사찰. 예부터 불경이 많이 보관돼 있었다는 개원사는 깨달음의 불전인 대각전과 화연전의 약사열의 부처님, 마모 상태로 보아 17세기 유산으로 추정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채 조용히 옛 모습을 찾아 나가고 있다. 개원사는 소녀 스님에 의해서 다시 근대에 와서 중창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30년의 역사 속에서 불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들어오는 일주문에 청량산 개원사라고 해서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큰 일주문을 만드는데 그 글씨가 아주 좋습니다. 근대의 서예계에 아주 큰 어른이셨던 여초 김웅년 선생께서 소녀 스님과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쓰셨는데 도량 안에 들어오면은 이 대각전을 위시해서 분류각 또 화연전 범종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격이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개원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안위한 남한산성의 9개 사찰. 남한지에 따르면 남한산성 내에 있었던 9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절이라는 망월사. 일제에 의해 폐사된 후 그 터가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망월사는 불사와 복원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남한산성의 이 사찰들이 대부분이 벽암 각성 스님에 의해서 창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626년에 다 완성이 되는데요. 이 망월사는 그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절입니다. 옥정사와 망월사는 아주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절로서의 남한산성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사찰들이 전부 승군 본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제에 의해서 나중에 식민지 책략에서 다 소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것을 70년대에 우리 성법 비구니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찰을 다시 다 이렇게 중창을 하셨습니다. 남한산성의 여러 사찰 중에서도 아주 본격적인 사격을 갖춘 그런 사찰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산중에 이 높은 이런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저녁이 되면 떠오르는 달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망월사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 이전에 여기에는 또 영월정이라는 정자도 있어요. 이 달을 바라보는 정자도 있고 해서 이 달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절이 망월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망월사의 대웅 보존은 근련에 만들어진 불사 중에서도 우리들의 정말 안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불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축에 대한 아주 대웅전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완벽한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 장엄불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안에 불처님을 모시는 거며 또 이쪽에 정멸보공을 향해 있는 이 특징 같은 것은
정말 성법 비구니 스님의 큰 원력이 그대로 화연되어진 그런 그 대웅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웅보조는 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다포계의 그 건축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근대에 와서 사찰을 건축하는데 하나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돼 있고요. 단청 불사만 하더라도 그냥 아주 이 금단청을 섞어서 만든 아주 화려하기 참 끝이 없는 그런 그 단청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역시 이제 그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보살상과 협시불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목각으로 되어 있고 특히 후불 탱화도 전부 다 목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갖는 특징입니다. 근데 그 후불 탱화도 전부 다 목작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그 화려한 장식을 했다는데 그 원력이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람의 중심에 들어선 13층 진신사리탑.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의 위용에 절로 숙연해지는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한국 불교의 그 사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다른 데가 있죠. 스님께서는 애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인도의 간디의 그 수상을 만나서 인도에서 그 사리를 직접 이렇게 보시를 받게 됐어요. 그 사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사리탑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 오랜 수건 사업으로 안고 있다가 망월사를 중창하게 되면서 여기다가 사리탑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보시는 것 같이 13층 이 사리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찰이 이 폐허에서 이 조그마한 스레떼 집에서부터 이렇게 웅장한 사격을 갖추는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아마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탑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품이 망월사 사리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한 층 한 층이 하나의 돌로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다 이렇게 여러 형태를 갖다가 쪼가리를 붙였는데 이거는 한 층 한 층이 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아마 저 모양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사리탑에 나타나는 문양들과 이런 이 조각품들은 전부 다 불교의 불교를 애호하는 그런 그 조각품들인데요. 뭐 코끼리로부터 시작해서 제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평면에 그 탱화에 보통 그려지는 것을 전부 이렇게 부조화되어 있는 조각으로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징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이 깃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요. 저 탑을 중심으로 또 뒤에 있는 병풍석을 한번 보세요. 그 묘법 연화경을 평생 수지했던 스님께서 그 묘법 연화경 속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둘레의 병풍석을 만들어낸 것도 모두가 와서 환희로 와서 두 손이 저절로 합장되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망월사의 사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망월사는 근대에 만들어졌지만은 그 옛날 전통 사찰의 그 원형을 아주 그대로 복원해 놓은 아주 보기 드문 수작의 그 사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산세를 따라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장경사의 그 사격에 맞는 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 기둥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아주 크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저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강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경사의 옛 승군들의 아주 정말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떤 결의가 차 있는 그 모습을 일주문의 기둥에서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성내 사찰 중 일제에 의해 그나마 가장 적은 피해를 입어 당시의 모습을 일부나마 잘 간직하고 있는 장경사. 전각을 둘러보며
승군들의 흔적을 찾아본다. 남한산성에 있는 이 팔도 사찰들이 무기 하약이 있다는 그 이유로 1907년 8월 1일 다 소실이 됩니다. 그럴 때 장경사만이 그 소실을 일부를 면회했습니다. 그래서 장경사는 조선왕조 시대 이래 또 광복의 그 순간까지 명맥을 이어온 남한산성의 유일한 사찰이 장경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경사에 보이는 저 대웅전과 이 요사는 예전에 조선시대의 건축물로서 그 건축적인 미학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그 사찰입니다. 특히 이 남한산성의 이 사찰이 이렇게 넓은 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장경사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밑에 지금은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기가 순군들이 아주 훈련을 하던 그런 그 훈련터이고요. 바로 이 옆에 올라가면 또 장경사의 그 옹성이 있습니다. 그 옹성의 이름을 장경사 신지옹성이라고 해서 그 장경사 스님들이 그 옹성에서 실질적인 전투를 임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장경사 신지옹성을 따라 쭉 올라가면 벌봉이라고 남한산성 내에서는 제일 높은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그 벌봉과 신지옹성과 또 이 동문을 담당해서 승려들이 활약했던 그런 그 남한산성의 명맥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절이 바로 이 장경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승군들이 상주하며 훈련을 받던 장경사. 경내는 2단 구조로 나뉘어 대웅전이 동쪽을 향한 채 자리하고 있는데 대웅전 앞들의 석축은 옛 모습 그대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웅전 앞들에 와 있습니다. 대웅전을 앞들에서 바라보니까 상당히 아름답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기단들이 돌로 쌓여진 이 석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석축이야말로 바로 남한산성의 성을 쌓을 때에 그 스님들이 어떤 기법으로 쌓았는가 하는 그 원형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스님들이 이런 그 돌을 만지고 하는 그런 뛰어난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이라는 이 거대한 산성을 쌓았는데도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을 장경사의 그 대웅전의 그 석축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웅전 건물은 바로 그 팔도 승군들의 그 본영 사찰로서의 장경사의 중심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그런 무예와 마음을 함께 정진해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그 마음 심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장경사가 갖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문과 무가 겸비될 때 강한 힘이 나온다. 더욱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거기서 더 강한 힘이 나온다 하는 것을 장경사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한산성의 호국의 사찰 장경사와 개원사, 망월사를 둘러봤습니다. 이 규모가 큰 남한산성을 우리 승려들에 의해서 승병들에서 어떻게 이것이 쌓여졌고 또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바로 이 호국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다시 승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폐사지로 남아있는 이 사찰들도 다 복원이 되어서 정말 또 하나의 한국이 남한산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불교가 남한산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불교의 역사, 또 호국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큰 뜻을 그 스님들의 그 원력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